안녕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이성희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해 오늘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조리사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 조리사 연수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학교 급식 식중독 의심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하절기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되어 학교 급식 위생 안전 관리 강화가 특별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24일 2020년 하절기 학교 급식 위생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공문으로 시행하였으며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조리사 직무연수도 준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각급 학교에서 고생하시는 조리사 선생님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마철 안전운전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식중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갑선입니다. 지금처럼 날씨가 덥고 무더운 여름철은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발생 환자의 39%가 여름철인 6월에서 8월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발생을 하며 주요 식중독균으로는 병원성 대장균, 캠필로박터 제주니, 살모넬라 등이 있습니다. 식중독은 주로 음식점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지만 학교 급식소의 경우 섭취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번 발생을 하면 그 파급 효과가 음식점보다 더 큽니다. 하여 오늘 저희 학교 급식에서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위생관리, 식재료 검수, 보관, 전처리, 조리, 검식, 보존식, 배식, 기후 세척 소독, 마지막으로 시설 환경 세척 소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위생관리에서 꼭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서류가 건강검진서입니다. 학교 급식소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분들은 검진일 기준으로 6개월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실시를 하시고 그 서류를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소화기계 감염병이나 결핵환자, 피부병, 화농성 질환자는 조리에 참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조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위생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조하는 부분이 올바른 손 씻기입니다. 출근을 한 후, 작업을 시작하기 전, 생선, 날고기 등을 취급한 후, 코를 풀거나 재채기를 한 후,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소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은 슬라이드 그림처럼 6단계로 진행이 되며 손바닥을 먼저 씻고 손등, 손바닥 사이,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지르신 후에 엄지손가락을 또 꼼꼼히 양쪽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복장 착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리 시에는 머리카락 등 이물질 혼입을 막고 교차오염을 줄이기 위해 슬라이드 그림처럼 앞치마를 포함한 위생복, 위생모, 위생장갑, 앞치마, 마스크, 위생화를 착용을 하고 조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장신구는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위생모는 귀와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게 착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출복과 위생복은 구분 관리해 주시고 신발 또한 외부용과 조리용으로 구분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그림처럼 전처리 청소 과정 중에 교차오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처용, 조리용, 청소용별로 앞치마, 위생장갑을 색상별로 구분해서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재료 검수 부분입니다.
식재료 검수는 학교에서 주문한 식재료의 품질과 신선도, 수량, 위생 상태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검수를 하실 때는 적당한 위생 복장과 위생 장갑을 착용을 하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재료 운송 차량이 학교에 도착을 하면 차량의 청결 상태와 온도 유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식재료별 표시사항, 유통기한, 원산지, 포장 상태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냉동, 냉장 제품의 경우 소독된 온도계로 제품의 표면 온도 또는 품온을 측정하여 납품업체가 냉동, 냉장 제품 보관 유통 기준을 잘 준수하였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수가 끝난 식재료는 바로 전처리를 하시거나 제품의 보관 온도에 따라서 냉장, 냉동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재료의 표시사항에 보면 보관 온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냉장 식품의 경우에는 5도씨 이하, 냉동 식품은 영하 18도씨 이하로 보관 관리하시면 됩니다. 생선 및 육류는 5도씨 이하로 관리를 해주시고 전처리된 채소 또한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5도씨 이하로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재료 보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과 위생 장갑 등 소모품 등은 구분 보관해 주시고 세척제나 소독제는 별도로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은 바닥으로부터 15cm 이상 이격 보관해 주시고 외 포장 박스에는 유통 중에 이물질 등이 묻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외 포장 박스는 제거하신 후에 식재료 창고에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식재료를 사용을 하시고 잔량이 많은 경우 꼭 밀봉을 해서 보관을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위생용기에 덜어서 보관하시는 경우에는 제품에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한글 표시사항을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별도로 모아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냉장, 냉동 보관 시에는 청결한 식재료는 상단에, 오염 가능한 식재료는 하단에 보관해 주시고 채소 과일은 흙이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냉장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패류는 씻어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냉장, 냉동고는 설치된 온도계의 온도를 수시로 확인해서 냉장은 5도씨 이하, 냉동은 영하 18도씨 이하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꼭 한번 확인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재료 전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재료 전처리에 사용되는 칼, 도마는 조리 과정 중 교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슬라이드의 그림처럼 식재료별로 구분하여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공식품용, 육류용, 어패류용, 채소용, 완제품용 등 해서 색상별로 구분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재료 세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재료 세척 시 사용하는 싱크대는 채소류, 어패류, 육류 등으로 구분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싱크대가 한 개인 경우에는 채소류, 육류, 어패류, 가금류 순으로 세척을 하시고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서 식재료 변경 시마다 싱크대를 세척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바른 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해동 방법으로는 냉장 해동, 흐르는 물에 해동하는 방법과 전자레인지 해동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해동시킨 식품은 절대 재냉동해서는 안 되고요. 흐르는 물에 해동하는 경우에는 4시간 이내로 물이 주변에 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동 중인 식재료에는 해동 중이라는 표시를 해주시고 다른 식재료와 교차 오염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르지 않는 해동 방법으로는 오븐 해동, 상온 해동, 온수 해동, 침수 해동 등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재료 소독입니다. 여름철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중독 원인균으로 병원성 대장균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병원성 대장균은 충분히 소독되지 않는 채소류 등에서 발생할 수가 있어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채소 및 과일은 반드시 100ppm 염소 소독 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ppm 염소 소독액을 제조하신 후 농도를 확인하시고 5분 이상 침질하신 후 3회 이상 흐르는 물에 헹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열 조리 과정에서는 조리한 음식의 중심부 온도가 75도씨 1분 이상 유지가 되었을 때 가열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어패류의 경우에는 85도씨 1분 이상 가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중심부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소독된 온도계로 조리식품 중 가장 두꺼운 부위의 온도를 측정을 하시고, 1회 분량 조리 시 여러 군데, 3회 이상 여러 부분을 찔러서 측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치기 작업입니다. 콩나물 무침 등 조리를 할 때는 소독된 위생 장갑을 끼고 미리 소독된 조리 도구에 담아서 조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식하는 방법입니다. 검식을 할 때에는 조리에 사용한 조리 도구로 검식을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맛보기 숟가락을 사용해서 검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식 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보존식 관리입니다. 식단표에 따라서 급식소에서 제공한 급식 및 간식은 모두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품절로 인해서 제공했던 대체 메뉴도 보존식으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보존식은 위생장갑을 착용 후 깨끗하게 소독된 용기와 기구를 사용해서 채취합니다. 각 반찬별로 1인 분량을 스테인리스 재질의 뚜껑이 있는 위생용기나 일회용 멸균팩에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1인 분량은 100에서 150 이상 넉넉히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은 용기에는 메뉴명, 일시 등을 기록해 주시고 영하 18도씨 이하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144시간 이상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가 끝나면 바로 배식을 하고 배식은 2시간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 배식이 늦어지는 경우 차가운 음식은 5도씨 이하로, 따뜻한 음식은 60도씨 이상에서 보관하여 배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리가 끝난 음식은 세척 소독된 위생 용기에 담아 뚜껑을 덮어 보관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배식을 할 때에는 음식별 개별 배식 도구를 사용을 하고 배식하던 용기에 새로운 음식을 섞는 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식 후 남은 음식은 전량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시 복장은 슬라이드의 그림처럼 배식용 앞치마에 귀와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도록 위생모를 써주시고 위생장갑, 마스크를 착용하신 후 배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구류 세척 소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구류 세척 소독 방법으로는 열탕 소독, 화학적 소독, 자외선 소독 방법이 있습니다. 열탕 소독을 하실 때에는 100도씨 5분 이상 소독을 해주셔야 소독 효과가 있으며, 화학 소독은 200ppm 염소 소독액을 제조하여 소독한 후 자유 건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외선 소독은 표면 소독이기 때문에 소독이 필요한 표면이 자외선에 닿도록 소독고에 넣어주시고 30에서 60분 정도 소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환경 세척 소독 방법입니다. 시설의 바닥, 벽, 천장 부분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청소 주기를 설정해서 관리를 해주시고 시설 기기 등도 세척 소독해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파손된 시설은 즉시 보수를 해주시고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팬도 세척 소독해서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또한 세척해서 관리해서 급식실 주변에 위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구 청소 방법입니다. 배수로 덮개는 물로 세척을 하고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등을 사용을 해서 소독해서 관리해 주시고, 배수로의 찌꺼기는 이제 제거를 해서 물로 씻어냅니다. 배수구의 거름망과 뚜껑 내부도 물로 세척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수로의 덮개 소독이나 거름망 소독은 조리장 내 교차 오염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작업으로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풍기 후드 청소 방법입니다. 후드 내 거름망을 떼서 세척제로 불린 다음 물로 세척을 하고 헹구어냅니다. 그리고 수세미에 세척제를 묻혀서 후드 내 외부를 닦아주시고 마지막으로 마른 수건으로 닦아서 건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후드 내부는 깔끔하게 청소를 잘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후드 위쪽에는 먼지나 기름때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후드 위쪽에도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름철 식중독 예방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운 여름 조리 환경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급식 안전 관리에 좀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학교 급식 관계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청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은 알면 더 쉽습니다. 먼저 청렴도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측정이란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과 부패 현황을 진단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 8월에서 11월 사이에 본청, 직속기관, 지정공립고, 지정교육지원청 및 소속 공립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작년 7월에서 올 6월까지 1년간의 계약한 건들에 대해서 전화나 이메일, 모바일을 통한 설문조사로 진행을 합니다. 측정 대상은 3년 주기로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의 측정 대상은 구미, 영천, 문경, 군위, 청송, 예천, 상주, 의성입니다. 본래는 고령 7곡이 예상 지역이었으나 올해부터 권익위원회에서 랜덤으로 하다 보니 상주, 의성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 이 시간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대상 지역에 계신 분들은 설문조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측정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외부 청렴도를 측정을 하는데 여기 60%를 차지하는데요. 공사, 물품, 급식, 현장학습 계약업체나 방과후 강사, 운동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외부 청렴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25%를 차지하는 내부 청렴도가 있는데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정책 고객평가가 15%를 차지하는데 학부모와 기자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올해 2020년도는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급식이라든지 현장학습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급식은 다행히 올해는 외부 청렴도 측정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이루어지는 측정에는 들어가니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외부 청렴도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와 물품 계약, 학교 급식 현장학습 계약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계약한 공사 또는 물품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외부 청렴도에서는 부패 인식과 부패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업무 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 특혜 제공, 부정 청탁 등 부패와 관련한 인식 정도에 대해서 그리고 금품, 향응, 편의 경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럼 실제 급식 계약자들이 실제로 설문하는 설문지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투명하게 잘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기한을 지키고 업무 완수를 위해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하는지, 지연, 학연, 혈연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서 급식 계약 사장님이나 그 관계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이 부패인식 부분에서는 매년 점수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묻는 부패 경험에서는 우리 교육청이 점수가 그리 높지는 못합니다. 여기서는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식사, 접대, 국내외 여행 등을 제공한 적이 있는지, 숙박, 교통, 편의, 행사 협찬, 업무 지원, 담당 직원의 친인척 채용 청탁, 금융, 부동산 거래, 특혜 등을 제공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수가 낮은 편입니다. 다음에는 내부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 청렴도는 여기 들으시는 조리사분들도 참여하시는 설문조사인데요. 청렴 문화와 업무 청렴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조직에 대한 조직 문화와 부패 방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그리고 인사, 예산 집행, 업무 지시 공정성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럼 내부 청렴도 설문지를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직 문화 부분입니다. 구성원들이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지, 지연, 학연, 혈연 등의 영향을 받는지, 자신의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지, 사적인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위해 기관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직원 또는 업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저희가 점수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부패 방지 제도 분야에는 만약에 공익신고를 한다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부패 행위자에 대한 적벌과 처벌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인사 업무입니다. 인사 업무는 작년의 내부 청렴도 중에서도 아주 낮은 분야입니다. 인사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편의 또는 특혜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금품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금품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지, 향응, 편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향응, 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선생님들도 보시겠지만 여기 있는 11번과 12번은 직접 내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묻게 되는데 10번을 보시면 10번은 간접 경험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카더라 통신,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뭐 돈을 줬다고 하더라, 누가 누구에게 인사를 부탁을 해서 뭐 어디를 갔다고 하더라라는 카더라 통신에 따라서 10번이 이렇게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카더라 통신은 이렇게 실체가 없는 것이니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서 점수를 받는 것이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더 필요하고 나은 방법이 아닌가 업무 담당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예산 집행 분야입니다. 우리 조리사님들은 이런 예산 집행 부분에서는 많이 이제 집행을 하실 일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서는 1년간 업무 추진비나 운영비, 여비, 수당을 위법 부당하게 청구 집행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또 위법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 사업비에도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저희들이 점수가 아주
작년에도 좀 낮게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뭐 아주 잘못된 부분만 예산 집행에 부당한 집행이다라고 봤지만 요즘에는 업무와 무관한 식비 지출이라든지 사업비 잔액의 목적 외로 사용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예산 집행에 부당한 지출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는 업무 지시 공정성 부분과 함께 작용해서 청렴도를 좌우하게 되는데요. 업무 지시 공정성을 한번 보시면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또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업무 지시를 한 것을 받은 적이 있는지, 몇 번이나 있는지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정책 고객 평가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 학부모들에게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리사님들과는 상관은 없지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것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학부모님들이 실제 보는 설문지를 보면 학부모님들에게 부패 경험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지난 1년간 다른 직원 또는 업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를 받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학부모들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게 되는데, 여기 타 시도는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타 시도는 학부모 100명 중에서 7명 이상이 금품이나 향응, 편의 등 간접 경험이 있다. 그런 거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라고 답변했는데,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 학부모님들은 10명 중에 4명 정도만 있다고 대답해서 우리에 대한 신뢰가 학부모님들은 아주 높은 편이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건 3,2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공직자의 소극적인 업무 처리, 근무 태만, 불친절도 국민은 부패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전처럼 그 돈을 받거나 식사 접대를 받거나 이런 게 부패가 아니고 소극적인 업무 처리나 불친절까지도 부패다, 이렇게 해서 청렴도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매년 그린콜로 5천여 통의 콜을 통해서 물품 납품업체와 그 내부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물품 납품업체들의 응답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품 납품업체 사장님들이 대답했습니다. 계약에 없는 추가 물품 납품을 요구한다. 추후의 계약을 빌미로 개인 물품 제공을 요구한다. 그리고 개인의 취향으로 교환 또는 디자인 변경을 요구한다. 그리고 친하지도 않은데도 경조사를 통지한다. 그리고 사소한 불만으로 오라가라며 아랫사람처럼 대한다. 이런 불만을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이런 불만들이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공무원과 업자 간의 상호 인식의 차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뭐 리모델링을 하면서 관리실의 싱크대 교체 서비스도 조금 부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문짝이나 요 부분이 조금 이렇게 좀 수리가 필요한데 이것도 조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예산 절감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공사업체에서는 공사 사장님들은 돈이 들고 시간이 드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갑질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의 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게 소위 김영란법인데요.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뭐 직무에 관련 없이 뭐 그 명분에 관련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100만 원 미만을 받으면 과태료 직무에 관련이 있으면 과태료 대상,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은 내부 청렴도 하락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부 청렴도는 조직 문화, 부패 방지 제도, 인사 업무, 예상 집행, 업무 지시 공정성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 전 분야가 시도교육청 평균 이하입니다. 이 중에서도 부패 방지 제도, 인사 업무, 업무 지시 공정성이 주요 하락 원인인데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면 부패 신고를 하면 보호받지 못한다. 청탁금지법 반부패 청렴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급자 또는 상급기관의 부당한 업무 지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내부 청렴도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시지만 우리 부패 신고자 보호법에 보시면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 보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이 6월 1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강렬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신고자 보호는 철저히 보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 보시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감사관실로 공문이 올 때 공문을 실제 공문인데 부패 신고 사건 송부 이렇게 공문이 올 때에도 88조 규정에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 및 참고인 등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으로 명시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된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명으로 하시기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청렴신고센터에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렴신고센터에 들어오시면 부조리 갑질 공익신고가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익명 신고는 신고로 이제 원칙적으로는 신고가 되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감사할 때 감사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우리 교육청 자체 보상금 지급 사례로 처음에는 익명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기명으로 전환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등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지시를 거부하거나 지시를 거부하였음에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경우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합니다. 행동강령 책임관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기관장은 징계 등을 하게 되는데 여기 들으시는 조리사님들이 계시는 학교의 행동강령 책임관은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교육청의 행동강령 책임관은 행정지원 과장님이십니다. 그래서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는 내 기분에 들지 않고 기분 나쁜 지시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7가지로 요 7가지 해당될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행정규칙, 업무 본래의 취지,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 그리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라고 저희 행동 강령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행동 강령 책임관에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당한 업무 지시 위주로 내부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직원들이 답한 결과입니다. 관리자의 특정 업체 선정 지시가 있다. 그리고 관리자의 사적인 또는 과도한 업무 지시가 있다. 출장 수행 요구 등 과도한 의전 요구가 있다. 상급 기관의 업무 협의회 또는 행사 차출이 있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문턱이 높고 불친절한 응대가 있다. 이런 부당한 업무 지시가 존재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교육청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업무 지시가 이제 없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서 청렴도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부터 달라진 청렴 정책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올해부터 갑질 근절 적극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원래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공직윤리 부서에서만 갑질에 대해서 대응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관장 또는 주요 갑질 행위 시에는 우리 감사관 전체에서 대응반을 구축해서 갑질에 대해서 근절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갑질 사례를 몇 가지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경상북도 교육청은 아니고 다른 시도교육청 사례인데요. 모 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직원에게 식사나 술자리 강요, 출퇴근 차량 운행, 그리고 직원으로부터 취약 시기에 20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를 받아서 해임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또 초등학교 교장의 해임 처분 사례가 있었는데 공용물의 사적 사용, 특정 업체 지정, 교육 운영비로 교장실 물품 구매 등 이런 간부 직원의 갑질 처벌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간부뿐 아니라 교육 현장의 다양한 형태의 갑을 관계의 부당함을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과로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행정직과 교육 공무직, 방과후 담당 교사와 방과후 강사, 영양사나 영양교사와 조리원, 교사와 교무행정사 등 여러 가지 갑질이 정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갑질이 지금 발생했다기보다는 예전에는 갑질로 보지 않던 것들이 요즘에는 갑질로 보는 이제 우리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 볼 것은 평소에 본인의 성실한 근무 태도 등 이미지나 직원들 및 동료들의 평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조사를 나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 한 사람의 신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그 본인의 이미지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그러실 분이 아니다. 내가 겪어봤는데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실문들이 나오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인의 성실한 근무 태도, 이미지 등이 더 관리되어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달라진 청렴 정책 하나를 더 보시면 본청에서 청렴도 평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고위공직자만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시행했는데 학교에도 5급 행정실장 이상만 청렴도 평가를 시행했는데 올해부터는 도교육청에도 본청 장학사와
본청 6급 이상까지 청렴도 평가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청렴도 평가는 매년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학교까지도 청렴도 평가 등을 실시하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본청 6급으로서 청렴도 평가 결과지를 받았고 저의 청렴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한 점수를 저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저의 청렴도의 수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는데 이렇게 점점 청렴도에 대한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2월 달에 1,600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주신 의견을 제가 여기 적은 건데요. 이 의견이 제가 말하는 오늘 내용의 전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실었습니다. 친절한 민원 응대가 대민관계에서 청렴을 높이는 것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한다면 실질적인 청렴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자연스러운 상하관계의 조직 문화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협력하는 관계로 만들 수 있다면 더욱 청렴한 경북교육청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청렴은 어느 기관의 청렴이 아니고 기관의 경쟁력이고 자존심이다. 이렇게 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모든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모든 우리 교육가족 그리고 조리사 여러분들도 청렴에 대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렴 교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체육건강과 급식 담당에서 급식 기본 방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엄가병 주무관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2020학년도 급식 기본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기본 방향이 매년 1월이면 교육부 건강증진 기본정책에 의거해서 경상북도 교육청의 급식 기본 방향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책자에 대한 내용이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급식 담당자님을 모시고 급식 기본 방향에 대한 변경사항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나면 지역교육청별로 영양교사님과 학교에 대해서 급식 기본 방향 전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러 조리사님들께서도 급식 기본 방향 이 책자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기본 방향 책자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 책자를 전체적으로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책자를 보고 싶은데 보시려면 어디서 보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자료를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 오시면 여러분들 익스플로러 다 아시죠? 휴대폰이든 컴퓨터든 여러분들이 익스플로러를 눌러서 경상북도 교육청이라는 글자를 쓰시면 경북교육청 홈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상황 정보라든지 일일 상황 정보, 긴급 돌봄 서비스 등 여러 부분에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일단 경북교육청 홈페이지를 밑에 화면으로 내려놨습니다. 여기 3번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이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인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나요? 잘 볼 기회가 없으셨겠죠? 경북교육청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얼핏 보기에는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전화 거시는 부분이 강하시다면 054-1396이라는 전화를 거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화면이 봤는데 전국 취업 1위 궁금하시죠?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 우리 교육청이 전국 3년 연속 취업 1위고 이런 내용 부분에 중요한 설명도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이 궁금해서 보시면 저희들 원래 코로나로 농산물 판매가 어렵다고 해서 친환경 급식센터와 연계하여 저희들 교육청에서 급식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를 했던 부분도 나와 있고요. 작년 10월이었죠. 급식 제1회 경북 친환경 학교급식 박람회를 개최했었다는 소식도 홍보마당 교육 매거진에 나와 있습니다. 급식 1회였는데
제1회 경북 친환경 학교급식 박람회는 10월 26일 날 구미코에 열렸었고요. 지역교육청에서 이때까지 했던 급식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하고 전시하는 코너도 있었고요. 우리 조리사님들이 조리사 연구회에서 우리 조리사님들은 이런 실력이 있어요 해서 이거를 여러 조리사님들이 모이셔서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시회도 했었고, 그 다음에 참여마당에 보면 학생들 쌀 체험 행사로 영양쌤들이 주관을 하셔서 쌀 체험 행사에 보면 옛날에 생각나세요? 참 갖고 가는 모습, 못 씹는 모습들, 타작하는 모습까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안전한 학교급식, 건강한 학교급식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책임지겠습니다라는 타이틀로 전체적으로 다짐되어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 급식에는 학교 영양교사쌤도 계시고 영양교사쌤이 안 계시면은 영양교사쌤님을 대신하여 기간제 영양교사쌤도 오시고 영양사, 공무직 영양사쌤도 계시고요. 조리사도 공무원 조리사, 공무직 조리사, 그 다음에 조리원님들 해서 우리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참 많습니다.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에서 힘들어하면은 참 급식이 맛있는 급식, 안전한 급식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나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강하게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리 코너가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요리 경연대회를 해서 학생들이 영양사, 조리사, 학생들과 한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급식을 만들어 보는 시간도 있었고요. 마음에 드는 식단을 미리 공모를 해서 식단을 짜고 이거를 요리 경연대회 때 만드셔야 되고 이 현장 스티커를 붙여서 스티커가 많은 부분에 현장 심사 결과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코너에서는 도전 영양 골든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급식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도전 영양 골든벨 문제도 했었는데 이 문제 정답이 뭘까요?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고 빨리 먹기는 틀린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100팀이 엄마랑 아빠랑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또 같이 2인 1조 팀을 이루어서 참가한 도전 영양 골든벨이었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급식, 경북 급식 미래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라는 타이틀로 보도자료도 나왔었고요. 우리 성황리의 급식 박람회가 제1회였는데 잘 이루어졌었고 올해는 없고 내년에 경연제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저희들이 자주 찾는 서비스 이렇게 가야 될 부분하고 내 친구 교육넷 교육자치법규들 그리고 부서별 홈페이지에서도 체육건강과를 찾아오실 수 있고요. 학생들이 자주 봐야 될 코너, 학부모님들이 보시면 도움되는 코너, 교직원들이 보셔야 되는 코너를 해서 이렇게 타시도 교육청도 바로 갈 수 있고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저희 정보와 역량이 경북교육청이 전국에서 제일 강한 거 아시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 오셔서 교육청 소개에서 기구표를 클릭을 하시면 경상북도 교육청 기구표가 나옵니다. 이 기구는 뭐냐면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송기동 부교육감님, 소통협력과는 홍보랑 보도자료 정책 부분을 안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 정책을 기획하는 정책기획관, 그 다음에 청렴교육이라든지 부정부패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관이 있고요. 교육국과 행정국으로 나눠져 있는데 체육건강과는 교육국에 있습니다. 각 부서별 홈페이지도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거고요. 학교급식은 어디서 한다고요? 체육건강과. 체육건강과를 클릭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의해서 앞으로 산업안전교육도 받을 텐데 산업안전교육은 행정국 교육안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 체육건강과 홈페이지입니다. 체육보건급식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 모든 자료 중에서 자료실에 오시면 저희들이 급식 기본 방향을 탑재해 놨습니다.
2018년도부터 제가 체육건강과에 근무하면서 8년도, 9년도, 20년도 급식 기본 방향을 만들면서 저희들이 교육부 지침이라든지 무상급식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매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급식 기본 방향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기본 방향은 탑재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세요 하고, 이 책자를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드리지 못해서 참 아쉽고요. 이 책자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북 형태로 나와 있고요. 교육부에서 건강증진 정책 방향을 매년 1월에 우리나라 교육정책 급식에 관한 부분을 만들어서 보건급식에 관한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에 근거하고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라는 게 있어서 이거는 2016년도에 최종 개정되고 올해 또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학교급식 기본 방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지표는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이고요. 이 교육 정책에 맞추어서 저희들 경북교육청 학교급식 정책은 신나는 급식, 아이들이 신나게 기다리는 급식 만들기, 소통하는 급식, 학교 구성원들의 소통 만족하는 급식 만들기, 삶의 힘이 되는 급식, 심신이 건강하고 올바른 자기 식생활 관리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여 건강한 급식, 안전한 급식, 소통하는 급식, 따뜻한 급식, 삶의 힘을 키우는 학교급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기본 방향의 기본 책자의 목록입니다.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 부분은 공동관리라든지 공동조리, 급식위원회 관련 법규들이 안내되어 있고요. 두 번째,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급식 환경 개선, 위생교육, 식중독 예방 이런 부분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부분에서는 원산지 표시라든지 납품관리업체 관리하는 방법과 안내가 되어 있고요. 네 번째로는 학교급식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강화, 저희들이 영양표시제, 그 다음에 영양식생활교육, 학교급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장을 위한 안전하고 맛있고 좋은 식생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2007년도에 식품위생직에서 영양교사로 바뀌고 학교에는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나가셔서 급식, 그 다음에 영양 식생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안내는 4장이고 5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학교급식 경비 지원에 대한 거, 무상급식, 학생급식비 지원, 급식 운영비 지원, 인건비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올해는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2학년, 다음 해년 1학년까지 해서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앞당겨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섯 번째는 학교급식 지도 감독 및 행정 강화. 일곱 번째, 식품안전관리 계획. 여러분들이 학교급식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 책 한 권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부분이 보면은 참 복잡하죠. 그렇지만 조리사님들이 가장 중요시해서 보셔야 될 것은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중독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제가 기본 방향 업무도 하고 있지만 급식 시설 개선, 현대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부분을 살펴보면 학교급식법이 81년도에 제정되어서 92년도 정책적으로 추진한 학교급식 확대 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초중 고등학교에 전면급식이 실시되었고요. 지금 대안학교는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어서 대안학교, 유치원도 2021년 1월 30일부터 급식법 적용을 받게 되면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 내실화 부분을 살펴보면 관련 법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 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배부르게 많이 먹는 급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수업일에 학교에 오셔서 점심시간에 영양관리 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판 안에 반찬을
일식 3찬 또는 4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생이 오늘 점심에 먹어야 될 영양 기준에 맞게 주는 거기 때문에 가끔씩 보면은 학교 급식 양이 너무 작아요, 맛이 없어요, 아니면 이런 불만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영양교사 선생님이 영양관리 기준에 맞춰서 짰는 식단표에 의거해서 우리 조리사님들 잘하고 계시죠? 조리사님들이 맛있게 조리원님들과 협력하여 만든 급식이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동관리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공동관리라는 거는 뭐냐면 조리실은 하나고 식당은 두 곳이라서 A 학교에서 급식을 만들어서 B 학교에 배달하는 경우입니다. 공동급식을 학생 수가 너무 많이 줄다 보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제가 2018년도부터 학교 급식 현대 업무를 담당하고 급식 기본 방향을 만들면서 이게 샌드위치 판넬을 해서 위험할 것 같은데 급식소를 부숴야 된대요. 그럼 어쩌지? 학생들이 안전해야 되니까 급식소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막 작성을 하고 올렸어요. 그런데 50명 미만은 집단급식소가 아니래요. 식품위생법에 50명 이상을 집단급식소로 보고 있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30-40명 되는 학교에도 급식소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부수고 새로 지어주는 거는 예산 낭비일 것 같아서 다른 데 예산 낭비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급식소를 지어서 학생이 맛있는 밥을 먹어야 되지만 생각을 해서 급식소를 지어줘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3년 동안 급식 기본 방향이랑 현대화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학생 수가 너무 적으면 급식의 질을 높일 수가 없대요. 감자나 사과를 한 박스 사는 거랑 한 개, 두 개 사는 게 가격의 차이도 있고요. 학생이 3,000원씩 급식비를 했을 때 10명이면 3만 원짜리 급식 식단을 짜서 만들어 먹는 거랑 100명이라서 짜 먹는 거랑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저희들은 이 공동급식 학교 운반에 대해서 확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 추진을 하면, 공동조리를 하면 한 학교가 있으면 1,500, 2,300, 3천만 원의 부가 서비스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여 조리원들이 그 급식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019년도에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공동조리에 대한 우수 사례입니다.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오셔가지고 교육청 기구표 체육건강과를 클릭하시면 급식 현대화 소통방이라고 있어요. 여기 오셔서 우수 사례를 클릭을 하시면 예천 용궁초등학교, 용궁중학교 급식 공동조리 사례가 있죠.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용궁초가 오른편에 있는 건물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용궁중학교입니다.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가 거리가 꽤 멀어서 제 생각에는 담을 치고 확 지나가는 부분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용궁중학교에는 말씀드렸잖아요. 샌드위치 판넬이라든지 시설이 낙후되었으니까 용궁중학교에 학교가 폐교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기 때문에 밥은 먹어야 되겠죠. 어디에서? 식당에서. 그래서 교실 한 칸 반의 규모를 현대화를 하라고 했더니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이쁘게 해놨어요. 공동조리하면 싫어요 해요. 왜요? 하면은 따뜻한 밥을 드시고 싶대요. 따뜻한 밥을 드시는 방법이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그 보온 보냉 배식제도 있고 인덕션이 있어요. 찬 거는 데워서 먹을 수 있고 여기는 한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데필 필요는 없다고 하셨고요. 수납장이라든지 싱크대가 있어서 간단한 위생 관리도 되고 이게 컵 소독도 되죠. 냉장고도 있고 이런 부분들로 다 관리를 해서 조리실만 없다 뿐이지 식당이 있어서 전혀 급식에 문제는 없도록 되어 있고요. 5분 거리라고 했지만 탑차를 저희들이 예천교육청에서 사들여서 탑차가 이렇게 오면 저희들이 운반카에다가 급식 를 실어서 나르고 있는데 여기는 참 잘하셨더라고요. 탑차 안에 냉난방기도 있고 이게 반찬이 적으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요게 봉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 이 반찬이 운반되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아서 참 좋은 것 같았어요. 다른 공동조리교가 100개 이상이 경북교육청에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안 된 데는 저희 교육청으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배식을 할 때도 담당자의 역량만큼 현대화는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산 기준을 맞춰서 내려주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선생님이 얼마나 애쌀을 가지고 내 집을 수리하듯이 이렇게 있는 부분 하나하나 챙긴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협의회를 많이 하셨다는데 창가에 나는 창문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창가에서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요 학생들이 6명 있는 거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작은 의자가 좋을 수 있는데 중고등학생 학생들은 체격이 크다 보니까 이런 4인 탁자가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여기는 4인 탁자로 이렇게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창가에 여기 지금 보이세요? 이게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이게 콘센트 꼽아서 음악 들으면서 먹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도 보면 창가 테이블에는 이렇게 전기 콘센트 설치까지 하셨더라고요. 음악도 듣고 참 잘 되어 있었고요. 30 몇 명의 식당 보다가는 용궁초랑 같이 100명 이상의 급식을 하다 보니까 식단도 참 다양하게 나왔었고요. 이렇게 학생들이 코로나 관계로 지금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여서 급식을 하고 있었고요. 영양교사 선생님께서 용궁초등학교에 근무를 하시지만 두 학교를 같이 관리하시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급식을 잘 지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식 종사자 관리 부분, 여러분들 급식소에는 조리사님도 계시지만 조리원들하고 많으시니까 그 부분도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은 식중독 부분에 대해서 강사님이 별도로 다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저는 안전관리 강화 부분, 제 메인 업무인 현대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화 업무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2021년도 현대화 신청을 받았었는데 저희들은 100명 이상 소규모 학교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현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교 같은 경우에는 50명 미만이나 이런 데는 공동조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용궁초등학교, 용궁중학교 같이 보셨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화 사업 추진 절차를 살펴보시면 저희들도 올해도 6월 달에 희망학교 접수를 받았고요. 7, 8월에 학교 현장을 찾아갈 거예요. 저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저희들 늘 저도 3년 동안 학교 현장에 가면 늘 조리사님 휴게실에 가서 한번 보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화장실도 좁고 샤워 시설도 좁고 조리실도 좁고 조리실 휴게실에 작년부터 여쭤보니까 우리도 원래 교직원들만 컴퓨터를 재무관리과에서 사서 보급을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급식소에서도 신청을 하시면 영양사 컴퓨터뿐만 아니라 조리사님 컴퓨터, 조리원 컴퓨터도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잘 여쭤보시고 신청하라 할 때 컴퓨터를 신청하셔서 이런 자료들과 교육 자료를 함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 100명 이상이라 했었고요. 그리고 급식 현대화 부분에 참여하는 부서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이 10년 이상 노후된 기구에 대해서는 전체 틀을 놓고 안에를 리모델링 하거나 면적이 부족하면은 옆에 더 증축을 해서 달아내는 증개축 사업이 있고요. 이런 거 말고 밥솥이나 국솥이 내용 연수가 오래되거나 낡았다 이러면 저희들이 이 급식 기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화는 아닌데 바닥이 좀 더럽거나 오래되거나 천장이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급식 시설 개선비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식중독 안전 대책 공문이 나갔습니다. 공문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요 냉난방 더워요 이런 부분들 시설 이런 부분들도 신청을 하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나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복습으로 돌아왔어요. 교육청 인터넷에서 익스플로어에서 나오면 경북교육청을 치시고 교육청 소개에서 기구표 체육건강과를 클릭하시면 체육건강과 홈페이지가 옵니다. 급식 현대화 소통방에 가면은 저희들이 말로 계속 설명해도 너무 힘들어 하셔서 작년에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급식 현대화 책자를 만들었어요. 아따 뭐 저래 복잡하노 머리 아파서 나는 못 보겠다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제 마음입니다. 급식 현대화를 제가 도해서 예산만 내려주는 게 아니라 제가 해야 될 후임자의 업무, 제가 해야 될 거, 지역교육청의 급식 담당 선생님이 하셔야 될 거, 학교 현장의 영양사 선생님이 하셔야 될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총망라해서 나타내었으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책자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하면
요즘은 책자를 너무 많이 찍을 수가 없어서 현대화 올해 하는 학교, 내년에 학교는 이 책자를 학교에 보내드릴 거고요. 나머지 선생님들은 죄송하지만 홈페이지에서 봐주세요. 홈페이지 어디 있다고요? 체육건강과 홈페이지에 오시면 급식 현대화 소통방. 저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방을 만들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기회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코너를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오시면 여기도 이북으로 되어 있어요.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요 책하고 똑같은 거 맞죠? 왜 나는 안 주나 하시지 마시고 정말 관심 있으면 여기 한번 봐주세요. 기본 법규라든지 개념, 우리 급식 경북교육청 현황, 업무 추진 방법들, 학교 급식 기구 사용하는 방법들, 학교 급식소 시설들. 너무나 안타까운 게 조리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나는 조리원을 하다가 조리사로 바뀌었고 이거를 나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잘하고 내용을 많이 알고 싶은데 정말 어디서 봐야 될지를 모르겠다.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준다. 누구 옆에 사람 붙잡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도 바쁠 것 같대요. 맞아요. 바빠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시험 쳐서 오시고 다 똑똑하시잖아요. 여기 책자 한 장 한 장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한번 볼까요? 관련 법규,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법들도 아셔야 되고요. 여기 요약으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보시는데 또 중요한 거는 식품위생법에 보면 조리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리사님은 이게 자격증하고 면허증이 어떻게 틀리나요? 저는 조리사 자격증인지 면허증인지 똑같은 줄 알았더니 내가 한식을 잘한다, 일식을 잘한다 하면 일식 자격증, 한식 자격증, 뭐 양식 자격증을 따는 거는 내가 음식을 시간 안에 잘 만드는 부분에 대한 자격인 거고요. 그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뭐 공무원 조리사를 공채한다든지 공무직 조리사를 채용한다든지 할 때 여러분들이 시험이 쳐서 조리사에 합격을 하시면 반드시 시군 구청에 가서 내가 이렇게 조리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면허증 주세요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보면 학교 급식소가 있으면 급식소에 영양사 면허도 걸어야 되고 조리사 면허도 걸어야 돼요. 그래 조리사 면허를 걸어야 되니까 여기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리사 자격증 따시고 조리사 발령 받으시면 면허 신청, 이 면허 신청을 하시면 반드시 교육받아야 되는 부분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햇삽 시스템, HACCP 가는데 HACCP가 뭐고, 그러니까 햇삽 계속 얘기하시던데 저희들이 지금 생산, 제조, 유통 전 과정에서 혹시나 식재료를 받을 때, 요리할 때, 배식할 때 혹시 어디서 식중독이 걸릴지 모르니까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안전장치를 해서 온도도 재고 열도 재고 유통기한도 보고 다 관리를 잘하자는 게 햇삽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CCP 1, 2, 3 해가지고 수기로 이렇게 작업하시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수기로 작업하는 게 아니고 햇삽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태블릿 PC를 가지고 연계가 돼서 온도계, 냉장고 온도도 자동 연계되고 출근하시면 내 몸의 건강 상태도 바로 체크하실 수도 있고 이런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시스템이 기본 단가가 저희들이 1,100만 원을 기본적으로 주니까 예산이 좀 높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정말 열심히 FM대로 했는데 어디서 식중독이 발생됐을까? 나를 보호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위생관리 시스템을 하시는 게 100% 좋아요. 그래도 혹시나 나는 PC도 못 만지겠고 PC 이거 컴퓨터 만지면 겁난다 하셔가지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반드시 햇삽 관리 시스템이 뭔지 모르겠는데 영양사 쌤 그런 것도 있어요 해가지고 한번 여쭤보시고 필요하시겠다 생각하시면 경북교육청 체육건강과 급식 담당으로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햇삽이 뭐다라는 거는 보셔야 되니까 자세히 한번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학교급식 현대화 대상 예산교가 어디예요? 예산은 어떻게 작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품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쓰는 밥솥, 국솥 이거 어떻게 매각 처분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국소치 내용 연수가 몇 년이지? 이런 부분들을 찾는 게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고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영양사 선생님들 도움되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 식기세척기 이런 거 어떻게 관리하죠? 이런 부분들도 책자에 다 나눠져 있고, 현대화를 할 때 이 도면이라든지 학교 현장의 사진들도 다 넣어놨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펴보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일 강의 있을 식중독 예방도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라고 있어서 이 위생관리 지침서의 책자에 보시면 CCP 1, 2 조리사님들이 매번 영양사 선생님이 작성하라 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올해에 개정될 예정이라 하시던데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 책자도 어디 있어요? 하면 어디 있을까요?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클릭하시고 체육건강과 자료실에 오시면 위생관리 지침서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요거도 이북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식중독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탐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관리. 더 잘 아시죠? 원산지 표시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고요. 학교급식 영양관리 식생활 지도 부분에서는 영양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식단을 짜시고 영양교육을 하실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어요. 이것도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이 부분도 음식물 처리기 안전사고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경비 지원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 다자녀, 3자녀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분들은 무조건 저희들이 1, 2학년 상관없이 급식비를 전액 지원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조리교 돈 추가고요. 학교급식비가 초, 중, 고 특수학교에 2020년도는 2,900원, 3,500원, 3,600원, 3,300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매년 급식비를 올리고 무상급식비를 확대하고 있지만 예산 사정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급식비가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증가되고 있어서 올해도 도청과 잘 협의하여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토 공휴일 급식비에 대해서도 도청과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도 감독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리사의 직무, 조리원의 직무, 영양교사의 직무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몇 페이지요? 97, 98페이지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리원 배치 기준, 그 다음에 정원 관리 이런 부분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리실에서 식사 준비만 하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은 우리 영양교사, 영양사 선생님들이 잘 추진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록 부분에 보면 1년 내내 보고해야 될 사항들이 이렇게 있는데 영양교사 선생님과 협의하여서 시간 내에 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일 점검표 작성, 그 다음에 조리원, 조리사 선생님들이 작성해야 될 부분도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여기 급식 기본 방향의 안전점검 목록표라고 해서 이 부록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급식 기구는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되는지, 조리실 현대화할 때 면적들도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급식 기본 방향만 살펴보시면 필요한 부분들 보시겠죠? 여담인데 저희 딸 아들이에요. 시댁이 농촌이라서 일하러 갔었는데 세영아 몸 편한 게 좋아, 마음 편한 게 좋아 이러니까 세영이가 아니야 난 보상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밭에 가서 일하면 용돈 준다 했더니 그 보상이 좋아서 웃으면서 갔는지 엄마를 위해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요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도 2018년도부터 우리 열심히 하시는 조리사님들을 10분 정도 해서 교육감 표창을 별도로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 한마음 대회 때 조리사님들에 대해서 표창하신 사항이고요. 수상하신 조리사님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올해도 10분 정도 조리사 교육감님 표창에 대해서 하반기에 추진하여 11월 말경에 수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경북교육청 체육건강과 이성희 체육건강과장님, 이용용 급식 담당 사무관님, 오희정 영양장학사님,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심상황 주무관, 급식인건비 지원의 김우택 주무관, 식중독 관리를 하고 있는 장정훈 주무관 등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조리사 직무연수회 강의를 맡게 된 산업안전 담당의 이태 주무관입니다. 진짜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지 한 1년 정도가 됐는데요. 작년 2019년 8월 9일 날 이렇게 뵙고 나서 거의 한 1년 만에 뵙게 됐는데, 정말 반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직접 얼굴을 못 보고 이렇게 화면상으로 본다는 게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제가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알찬 강의 준비를 했으니까요. 한번 잘 들어주시고 학교에서 잘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실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도 학교 급식 관계자 조리 연수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산업 안전 담당을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학습 주제를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학습 주제에 맞춰서 학습 주제를 이제 진짜로 적용을 할 거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마무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산업 안전 담당을 소개하기 전에 또 한번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만난 지 한 1년 전 2019년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2019년 8월 9일 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보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날짜로 치면은 365일이죠. 365일이 지났는데 그간 365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도 그렇고 일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많은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뭐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많이 변화가 됐는데 우선 한번 제가 변화된 거를 한번은 이제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1년 전과 바뀐 것들. 자, 아마 작년에 저를 포항에서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수박 비키니 입은 아이, 되게 좋아하는 아이, 이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느냐? 이렇게 변했네요. 저도 자료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이제 아이가 이렇게 많이 컸을 줄은 저도 정말 몰랐고요. 지금 뭐 핫도그 먹는 모습도 보이는데 예전에는 뭐 분유하고 우유만 먹었거든요. 이제 지금은 뭐 핫도그까지 먹는,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요렇게 아이가 컸습니다. 요렇게 아이가 크고 있는 동안 분명히 저희 쪽에서도 이제 뭐 변화라든지 바뀐 것들이 많은데요. 바뀐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조금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일적으로 뭐가 변했을까요? 자,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요 산업안전보건법 때문에 안전교육을 매일 학교에서 받으시죠. 매달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매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30년 만에 이제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30년 전면 개정, 말이 어렵죠. 이 전면 개정 완전히 바뀌었다. 체인지 됐다. 체인지까지는 아니지만 완전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2020년 1월 16일. 추운 겨울날 이제 많이 바뀌었고요. 산업안전보건법 175조항이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전부 개정이 됐대요. 무조건 바뀌었대요. 근데 바뀌었는데 우리한테 바뀐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종전 학교에서 일을 하시는 영양교사분들, 영양사분들, 조리사분들, 조리원분들이 안전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은 청소, 운전, 시설관리직이 이제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는 3,653명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6,946명으로 거의 한 2배 가까이, 약 2배죠. 2배는 솔직히 아니지만 약 2배 가까이 인원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늘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과 관리에 이제 전문화된 교육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 담당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당시만 하더라도 저의 소속은 교육국의 체육건강과의 급식 담당, 급식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국의 교육안전과에, 교육안전과는 이제 기존에 있던 과고요. 산업안전 담당, 산업안전계가 완전히 신설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설이 되었고요. 이제 이렇게 제가 앞에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솔직히 이 10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뭐 정보를 전달을 할 것인가, 뭐 지식을 뭐 알려드릴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1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단어만 인식을 시켜드리자, 작년하고 똑같이 한 가지 단어만 인식을 시켜드리자라는 생각에 작년 교육에 연계돼서 한번 자료를 학습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제가 포항이죠. 2019년 8월 9일 이거 한 3번째 얘기를 하는데 2019년 8월 9일에 제가 강의를 했던 겁니다. 주제입니다. 다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다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강의를 드렸을까요? 주제가 뭐일까요?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여기에서 분명히 화면상으로도 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예,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예, 저는 지금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나를 위해서 다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가족을 위해서 다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나를 위해서 내가 다치게 되면은 제일 슬퍼할 사람은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다치지 말아야 된다고 작년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년에는 나를 다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다가 2020년에는 너라는 거를 정했습니다. 너라고 얘기해서 이게 반말 같은데 반말은 아니고요. 예, 그 영어로 you죠. you인데 이제 동료를 지키자라는 게 이번 학습 주제입니다. 자,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충분히 지켰습니다. 이제 지키는 방법도 알았고 왜 다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 2020년에는 동료를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동료를 지켜야 된다.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막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내려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손으로 막거나 뭐 이래야 동료를 지키는 걸까요? 내가 다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동료를 지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동료가 다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겁니다. 예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텐데 한 가지 단어는 바로 잠깐입니다. 이 잠깐이라는 게 우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잠깐의 의미는 첫 번째로 시간적으로 적은 시간, 뭐 이럴 때 사용을 하죠.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잠깐 시간적으로 적은 의미를 얘기를 하고요. 잠깐 어디 좀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라는 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자, 잠깐이라는 단어가 그런 시간적인 뭐 작은 시간뿐만이 아니라 상대방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잠깐이라고 얘기를 하면 하고 뒤를 돌아봤던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잠깐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요 잠깐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저희는 동료의 안전을 지키도록 할 겁니다. 자, 한번 이제 주제를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일을 하다가 동료가 불완전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불완전한 행동이라는 것은 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불완전한 행동은 위험한 행동,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도 위험한 행동을 보았을 때, 자, 잠깐 이라고 말하고 여기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이라고 끝내면 안 되고 반드시 올바른 작업 방법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급식실 식생활관에서의 경력도 오래되셨고요. 그리고 자격증도 있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충분히 작년에도 안전교육을 받으셨고 계속 꾸준히 안전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올바른 작업 방법을 알려줄 거라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분명히 잠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올바른 작업 방법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학습 주제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잠깐에 대해서. 잠깐! 제가 왜 잠깐이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시나요? 지금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뭐 예쁘게 잘 이게 뭐 복장도 잘 갖추셨는데 장화를 고를지 슬리퍼를 고를지 고민을 하시다가 슬리퍼를 고르고 급식실로 나가셨습니다. 이때 저는 잠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잠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잠깐이라고만 말하면 안 됩니다. 올바른 작업 방법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잠깐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게 어떨까요? 선생님, 제가 볼 때는 아까 전에 그 만화에 계신 분이 김씨 같습니다. 그래서 김 선생님, 자, 아까 저희 슬리퍼 신지 마시고 안전 장화를 신는 게 어떠신가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올바른 작업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였죠. 드리는 거겠죠. 근데 이거를 알려드렸다고 해서 잠깐이라고 하고 선생님 왜 그거를 그렇게 하세요? 막 눈 세모돼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은 싸움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때는 최대한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잠깐 선생님 슬리퍼보다는 장화가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잠깐! 제가 잠깐이라고 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동영상을 보면은 뭐 이렇게 무거운 솥을 이렇게 힘들게 막 뒤뚱뒤뚱 걸어가고 계시고 그 앞에 뭐 이렇게 칼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칼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때 제가 왜 잠깐이라고 했을까요? 앞으로 그냥 가시다 보면은 뭐 넘어지시거나 뭐 부딪히시게 되면 두 분 다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자, 솥을 들고 가시는 분한테는 잠깐! 선생님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칼질을 하시는 분 같은데 칼질 하시는 분한테는 선생님 옆에 뜨거운 솥을 들고 계신 김 선생님이 오고 계시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눈 세모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숙제. 자, 어떤 거냐?
잠깐이라는 단어의 사용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동료의 안전을 지켜보자. 잠깐이라는 단어를 사용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동료의 안전을 지켜보자입니다. 우선 이 숙제는 뭐 검사하는 사람도 없고요. 뭐 안 했다고 혼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히 혼내는 사람도 없는데 요렇게 한번 숙제를 본인이 한번 해결해 보시고요. 분명히 뭐 본인 스스로 뿌듯한 부분도 있으실 거고요. 뭐 아마 좋은 이제 급식실 환경을 이루어 내실 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예. 우선은 제가 이렇게 뭐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들려드렸습니다. 잠깐이라는 단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년이 되겠죠. 내년에는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영상으로 뭐 이렇게 뭐 조리사 선생님들 뭐 직접 보질 않아서 작년 모습을 그대로 기억을 할게요. 작년 모습 그대로 내년에도 건강하셨던 모습 그대로 내년에도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마스크도 안 끼고 이렇게 영상으로 안 보고 실제로 실제로 얼굴 부딪혀 가면서 서로 이제 뭐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은 저는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과 산업안전 담당 주무관 백유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급식소의 보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세제와 그 사용법,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화학물질을 주제로 간략하게 10분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세제는 보통 이제 담금 세제, 그리고 식판 삶기 세제, 오븐 클리너, 기름때 제거제, 소독제, 이제 락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세제들이 모두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급식소에 있는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보시면 자세히 적혀져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내용 딱 2가지만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항목이 바로 3번입니다. 3번 보시면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이 나와 있습니다. 세제에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구성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산화나트륨인데요. 작년부터 저희가 수산화나트륨을 1% 미만 함유된 제품을 사용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1% 이상 사용 시 법적 규제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적 규제 사항은 15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를 보시면 됩니다. 이 규제 사항에는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금지 물질, 그리고 허가 대상 물질, 관리 대상 물질, 특별 관리 물질, 작업 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총 10가지가 있는데요. 이 규제를 가한다는 것은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수산화나트륨이 이 작업 환경 측정 대상이라든지 노출 기준 설정 물질 이런 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 미만으로 사용을 하시면 이런 규제를 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의 성분과 그리고 제품마다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보시면 최근에 모 회사에서 30대 조리사가 청소 중 쓰러져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약품의 농도를 높이고자 세제를 혼합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독성가스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락스를 예를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락스 통에 부착되어 있는 주의사항을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주의사항을 보시면 희석하여 사용을 하고 충분한 환기 상태에서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산성세제나 합성세제, 산소계 표백제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극적인 가스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극적인 가스,
이게 바로 염소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가스 중에 하나인데요. 락스와 이 산성 세제를 혼합할 경우에 락스에 있는 차염소산 나트륨이 분해되면서 이 염소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염소가스는 1차 세계대전 때 다 사용된 독가스인데요. 이 살생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험한 가스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 급식실에 보면 기름때나 찌든 때 청소, 이때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더 깨끗하게 청소가 되죠. 그래서 락스랑 뜨거운 물을 같이 쓰시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라는데 이렇게 써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죠. 자, 세제는 찬물에 잘 녹고 뜨거운 물에 분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뜨거운 물이 닿는 순간 이제 분해가 빨라지면서 염소가스 발생 속도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스가 더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 염소가스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날아가 버리면 되는데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청소를 하실 때 보시면 허리를 숙여서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가스는 바닥에 가라앉아 있고 나는 허리를 숙이고 그랬을 때 가스를 흡입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면 가스가 나왔다고 도망이라도 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가스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계속 흡입을 하면서 청소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쓰러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풍기를 켜고 청소를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공기보다 무거워서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데 천장에 있는 환풍기를 돌린다고 해서 환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출입문도 열어두시고 창문도 열고 환기를 하면서 반드시 청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세제의 정확한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표적으로 여기 락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제 사용법은 모두 제품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관심을 가시고 꼭 자세히 들여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락스를 보시면 용도가 이제 과일류, 채소류 살균을 할 때 사용할 때는 500배를 희석을 해야 됩니다. 물 5리터에 락스 10리터, 10ml. 물 5리터에 락스 10ml 섞으면 500배 희석이죠. 이렇게 쓰실 때는 희석액에 약 5분 동안 담궈 두었다가 깨끗한 물로 이제 헹궈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주방 위생 그리고 집안 청소할 때는 물 3리터에 락스 10ml. 그러면 총 300배 희석을 하여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희석액을 스펀지나 걸레 등에 묻혀서 닫고 그 다음에 헹궈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주방 가구 및 기기 살균 소독을 할 때는 250배 그리고 흰 의류 표백을 할 때는 200배를 희석을 하여 사용하도록 표기되어 있는데요. 제품마다 사용량 그리고 사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사용법을 다시 한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표준 사용량을 보시면 물은 리터, 락스는 밀리리터로 되어 있습니다. 리터는 우리가 생수병 생각하시면 리터의 개념을 잘 잡으실 수 있는데 밀리리터의 양은 과연 어느 정도 될까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사무용품으로 보시면 볼펜보다 작은 25g의 딱풀 뚜껑에 세제를 가득 담았을 때 그게 바로 10ml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더 쉽게 얘기 드리면 비브랜드의 아이스크림 숟가락, 분홍색 숟가락 아시죠? 거기를 가득 닿으면 한 숟가락에 5ml입니다. 작은 티스푼이 5ml 정도 되기 때문에 티스푼으로 두 번 넣어주시면 그게 바로 10ml입니다. 정말 그 소량만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주방 위생, 집안 청소할 때 물 3리터, 락스 10ml, 300배를 희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0ml 생수병 6개에 티스푼으로 2번 이렇게 넣어주셔서 청소를 하시면 되는데요.
조금만 넣으면 청소가 잘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세제를 많이 넣어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강을 생각하셔서 기존을 잘 숙지하여서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희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티스푼으로 2번을 먼저 넣고 물을 넣었을 경우에 세제가 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반드시 물부터 넣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제가 튀지 않도록 흘려 보내주시면 이렇게 희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척 후에도 세제가 남지 않도록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충분히 헹궈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독을 할 때 분무기에 락스, 물을 희석된 그 희석액을 뿌리시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해요. 분무기는 가급적이면 정말 사용을 금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분무기를 사용을 할 경우에 날아가죠. 공기 중에 분무기에 있는 락스가 날아가면서 우리 안구나 그리고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걸레나 스펀지에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제로 인한 사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안구 손상입니다. 락스가 눈에 튀면 각막에 화상을 입고 심할 경우에 실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사용에 각별히 조심을 해주시고요. 요 잔류 세제가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조리사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는 1년에 주방 세제를 소주 2컵 마시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잔류 세제가 이제 몸속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잔류 세제가 인체에 축적이 되면 호르몬 장애, 그리고 신경계 질환, 피부 트러블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화학 제품이 들어있는 세제 사용을 줄이시고 잔류 세제가 남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벨상 수상자 그리고 사무엘 앱스틴 의학 박사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암을 일으키는 요인의 75%는 화장품과 욕실용품, 오염된 작업 환경에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보다 화학 제품으로 인한 암 발생 가능성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하루 동안 최대 200종의 화학물질에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 화학물질이 체내에 누적되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건강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급식 담당으로 부임한 이용영 사무관입니다. 우리 조리사 선생님들을 직접 뵙고 인사드렸으면 참 좋겠지만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우리 학교 현장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 등교 수업과 학교 급식이 대표적인 일이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또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고생해 주시는 우리 조리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절기에 들어오면서 의성, 경주 지역 등 일부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수는 이러한 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과 산업안전사고의 예방에 초점을 두고 준비했습니다. 저희들도 원격 연수를 처음 추진하다 보니 온라인 연수를 수강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직접 만나서 전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